안녕하세요. 저희는 경제학개론 사회혁신 과제를 수행한 26조입니다. 계엄령 이후 한국 경제의 충격과 정부의 대응 정책을 분석한 내용을 공유드리겠습니다. 발표는 이렇게 총 6개의 파트로 구성됩니다. 먼저 계엄령이 발표되었을 때 경제는 어떻게 반응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치적 리스크는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환율로 반영됩니다. 계엄령 선포 직후 원화 가치가 급락하며 원달러 환율은 한때 1,440원을 돌파해 약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국내 정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대거 회수하고 이를 다른 시장으로 이동시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리스크가 커질수록 외국인들은 자산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는 경향이 강해지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가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달러화에 대한 선호 심리가 크게 강화되며 달러 수요가 폭증했습니다. 또한 계엄령이라는 비상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국내 경제 전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원화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물가입니다. 환율이 급등하면서 수입 원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고 이는 곧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직결됩니다. 한국은 석유, 천연가스, 밀, 옥수수, 대두 등 주요 에너지 및 곡물 자원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 변동의 충격을 고스란히 받는 구조입니다. 커피 원두와 소고기 등 주요 수입 식품 가격이 환율 영향으로 급등했습니다. 2025년 4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하며 식료품과 숙박 등에서 높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최근에는 수입 단가가 워낙 가파르게 올라 재고를 소진하기도 전에 공급가가 다시 인상된다고 했습니다. 실제 통계청 자료에서도 계엄령 발표 직후 일주일 사이 가공식품과 외식 품목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각각 2에서 3%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생활 밀착형 물가 상승은 저소득층과 고정 지출 비중이 큰 가계에 특히 큰 부담을 주어 서민들의 체감 보통 지수는 날로 높아졌습니다. 다음은 이자율입니다. 계엄령 선포 이후 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지면서 시중 이자율 역시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과 외국인 자본 유출로 인해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커졌고 국고채 금리는 단기, 장기물 구분 없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2024년 10월 11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3.5%에서 3.25%로 0.25%포인트 인하하며 3년 2개월 만에 인하 기조로 전환했습니다. 24년 11월 28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3.25%에서 3%로 0.25% 추가 인하하여 경기 부양을 위한 조치를 이어갔습니다. 25년 2월 25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3%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하하며 경기 둔화 우려에 대응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하향 조정하고 내수 활성화와 대외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고용입니다. 계엄령 선포 이후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고용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적 불안과 소비 투자의 위축, 기업들의 고용 유보가 겹치면서 25년 12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로 전환하여 이는 코로나 회복 뒤였던 21년 2월 이후 3년 10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신규 채용이 줄고 경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 계약 연장이나 정규직 전환을 고려하는 기업이 증가했습니다. 25년 한 해 전체로 보면 연간 취업자 수 증가폭은 16만 명에 그쳐 24년 증가폭인 약 33만 명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청년층을 비롯한 구직자들 사이에서는 지원 공고 감소 체감이 확산됐고 일부 산업에서는 구조조정 움직임까지 나타나며 실업률 상승도 우려됐습니다. 노동시장 전문가들은 정치 사회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의 고용 회복 속도는 더더욱 느려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주가입니다. 계엄령 선포 이후 한국 주식시장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외환 시장 변동성에 따라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코스피 지수는 2.4% 하락하여 2,300선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2,400선에서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계엄령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서 약 3조 원, 채권시장에서 약 2.2조 원의 자금을 유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 LG에너지솔루션은 2.8%, 현대자동차는 2.4% 등 주요 수출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반영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뉴욕 증시에 상장된 한국 기업들의 주가도 하락세를 보였으며 쿠팡은 3.74% 하락한 23.92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한국 정시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란 이후 주요 경제지표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환율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환율이 급등하여 1,442원까지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월 4일 조기 해제 및 정부 한국은행의 시장 안정화 조치로 점차 진정되어 1,425원까지 내려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월 7일 제1차 국회 탄핵안 부결 이후 환율 변동성 재차 확대되어 1,430원으로 올랐습니다. 12월 14일 제2차 국회 탄핵안 가결 이후 1,430원대 후반에서 변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심리지수 추이를 통해 물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 동향지수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중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하였습니다. 장기 평균치인 100보다 높으면 소비 심리가 낙관적이고 100을 밑두면 비관적임을 의미합니다. 24년 12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88.4로 전월보다 12.3%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팬데믹 때인 20년 3월 이후 최대폭의 하락입니다. 24년 12월 기준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2.9%로 지난달 대비 0.1%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3년은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2.7%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자율입니다. 요즘 국고채 금리 그래프를 보면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12월 4일 국고채 금리가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년물과 10년물 모두 계엄 선포 전 대비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이 같은 금리 상승은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여파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다음은 신용 스프레드를 보겠습니다. 신용 스프레드란 국채 금리와 회사채 금리의 차를 말합니다. 신용 스프레드 확대는 기업이 돈을 빌리는 데 드는 비용이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신용 스프레드 확대에 따른 회사채 금리 부담이 심화할 경우 투자 심리 위축으로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신용 스프레드는 큰 변화가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2월 10일의 상승은 국고채 직결물 교체로 인한 상승입니다. 다음은 일종 CDS 프리미엄을 보겠습니다. 한국의 대외 신인도를 보여주는 CDS, 즉 신용구도 스와프 프리미엄은 비상계엄 선언 여파에 순간적으로 상승한 뒤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를 가결한 영향으로 반락했으나 재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용입니다. 취업 대수를 보면 전년 동월 대비 5만 2천 명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이 한창이던 21년 2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전환했습니다. 실업률을 보면 전년 동월 대비 0.5%포인트 상승한 3.8%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일용 근로자가 12만 2천 명 줄어서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고용지표 악화의 원인으로는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이 내수 업종의 고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가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5.58%포인트 하락했고 코스닥은 9.2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10일 이후 회복세를 보이며 4거래일 연속 상승했고 비상계엄 직전 수준으로 지수를 회복했습니다. 8거래일 만에 장중 2,500선을 돌파했습니다. 회복세의 원인으로는 신속한 계엄 해제 그리고 탄핵 수출 가결로 인해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되었고 계엄 전부터 주가 저평가가 심화된 상황에서 매수 수요가 전제되어 있던 것을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래프에 기반하여 경제 변수 간 관계를 분석하겠습니다. 먼저 환율과 물가입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소비자 물가가 상승합니다. 중앙은행은 물가가 급격히 오를 경우 경제 불안정을 막기 위해 금리 인상이라는 정책을 사용합니다. 금리를 올리면 대출과 소비가 줄어들어 경제 활동이 둔화되고 이는 결국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물가가 상승했는데 이자율을 내렸을까요? 먼저 수요가 아니라 공급 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이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상승했고 수입 물가가 상승했고 공급 측 요인 중심의 물가가 상승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준금리의 인상에도 물가 억제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오히려 금리 인상은 경기 침체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기 둔화 우려 및 소비 위축입니다. 한국은행은 물가보다는 경기 방어에 더 무게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를 내림으로써 소비 위축을 방지하고 가계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자율과 환율입니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외국인 자금이 유출되고 원화 수요가 감소되며 원화 가치가 감소하여 환율이 상승됩니다. 이는 특히 개방경제이자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한국 시장에서 더욱 민감하게 반영됩니다. 네 번째로 불확실성 확대의 파급 효과입니다. 도시경제 이론을 기반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전반에 걸친 침체를 실물 경기 변동 이론 RBC 이론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변동의 주 원인을 기술적 변화나 생산적 변화와 같은 실물 요인에서 찾는 이론으로 이 이론에 따르면 경제는 완전 경쟁과 효율적 시장 조건 하에서 장기적으로 균형을 이루지만 외부 충격에 의해 생산성, 노동 공급, 자본 축적 등이 변하면 경기 변동이 발생합니다. 경제 전반에 침체가 일어나는 원인으로 계엄령으로 야기된 외출 통제, 검열, 언론 제한 등으로 인한 생산 능력 저하로 인해 실제 국내 총생산의 하락이 있고 경제 전반에 걸친 침체가 일어납니다. 경기 부양 효과 약화에 대해서 케인작파의 소비자 심리로 살펴보겠습니다. 케인작파의 소비자 심리란 소비 행동을 단순 현재 소득의 함수로 보는 게 아니라 미래 소득에 대한 기대와 소비자의 심리적 요인도 중요한 변수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미래 소득에 대한 기대와 소비자 신뢰 지수의 연관성을 강조합니다. 경기 부양 효과 약화의 원인으로 계엄령 선포로 인한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소비자 신뢰가 저하되고 기본적 미래 소득이 형성되어 현재 소비 성향이 감소하여 신소효과 감소로 인한 경제 회복 속도 저하를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소비 성향이란 추가 소득 중 저축되지 않고 소비되는 금액의 비율을 뜻합니다. 이는 정부나 기업의 투자에도 영향을 미쳐 승수 효과, 즉 경제 순환 과정에서 새로운 투자가 유효 수요 확대로 이어져 소득 증가를 초래하는 현상에 감소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섯 번째로 경제적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한 경제 정책 도구와 그 효과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동성 무제한 공급입니다. 유동성 무제한 공급이란 중앙은행이나 금융당국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장에 필요한 자금을 제한 없이 공급하는 것입니다. 유동성 공급의 주요 방식으로 환매 조건부 채권이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의 국채나 우량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의 단기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두 번째 방식으로 양적 완화가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직접 국채나 기타 금융자산을 대규모로 매입해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긴급 유동성 지원은 특정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유동성 위기에 빠졌을 때 중앙은행이 특별 대출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동성 무제한 공급의 효과성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채권시장의 급격한 금리 상승, 신용 경색, 정책 침체 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의 투자가 증가하면서 고용 창출 효과가 초래됩니다. 소비 증가로 인해 계엄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 침체가 완화됩니다. 금융기관과 신용 경색을 방지하여 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자금을 회수하는 현상인 뱅크런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동성을 과도하게 공급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동성의 무제한 공급은 비상계엄과 같은 비상 상황에만 쓰여야 합니다. 경제가 안정되더라도 기업들에게 준비 기간을 제공하여 이미 정부에게 의존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동성 공급을 점진적으로 철회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금리 인하 정책입니다. 금리 인하 정책을 시행했을 당시 실물 경기는 어땠을까요? 국내 경제 상황을 보면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정치 불확실성 확대로 소비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 증가세가 약화되었습니다. 고용은 주요 업종의 취업자 수 감소세가 이어지는 등 둔화 흐름을 지속하였습니다. 국내 경제는 경제 심리 위축이 예상되어 금년 성장률은 지난 11월 전망치인 1.9%를 큰 폭으로 하회하는 1.5%로 전망되었습니다. 향후 성장 경로에는 주요국 통상 정책과 미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 국내 정치 상황 변화 및 정부의 경기 부양책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왜 금리 인하 정책을 사용할까요? 계엄 선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저금리를 통해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여 투자와 소비의 촉진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함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5년 2월 25일에 열린 통화정책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3%에서 0.25%포인트 하향한 2.75%로 결정하였습니다.
금리 인하 정책의 영향성으로 수기 및 투자가 촉진되고 통화량 증가 및 유동성이 공급되고 시장 안정에 대한 정책적 신호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 자본 유출 및 환율이 불안정해지고 가계부채 및 부동산 시장에 불안이 있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것은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경기부양 정책과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 경기부양 정책의 단기적 효과와 장기적 영향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부양 정책입니다. 18조 규모의 예산 지출 증가가 있었습니다. 18조 원에 달하는 공공부문의 가용 재원을 경기 보강에 투자하였습니다. 18조 원의 경기부양 정책으로 계엄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강행 예산안의 부작용을 보완하려 했습니다. 올해 예산은 전후반보다 4조 1천억 원이 감소하여 약자 복지와 민생 대책의 질이 저하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1차 추경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0%대 위기에 직면했고 내수와 수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경제 전망을 비관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에 정부의 소극적 대응으로 추경 규모로 13조 8천억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추경 규모 확정 과정에서 여야 갈등이 발생했고 정치적 이해관계로 최소한의 금액을 확정하였습니다. 경기적 효과로는 예산 지출이 증가하고 추가 경정 예산으로 인해 정부의 지출이 증가하여 경기 부양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의 지출이 증가하고 총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GDP가 증가하고 기업의 생산 증가로 인한 일자리 창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공투자 지출은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습니다. 공공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실업률 감소 등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추경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하여 소비가 증가하고 기업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 영향으로는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경기 부양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국가 재정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은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국가 부채가 증가하면 금리가 상승하고 경제 성장이 둔화할 수 있습니다. 화폐 공급이 증가하고 수요가 증가하면 물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구조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부양 정책으로 신속 집행을 볼 수 있습니다. 신속 집행은 내수 경기 진작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공공자금 선순환을 도모하여 예산의 이월 및 불용 최소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앞당겨 집행하는 것입니다. 25년 상반기 사업 예산 신속 집행률은 67%로 높았습니다. 중앙, 지방재정과 중점관리사업, 공공기관 투자, 민간 투자를 포함하여 상반기에 398.4조 원을 신속 집행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대상 사업을 선정하여 재정을 투입하였습니다. 예시로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에너지, 교통, 물류, 인프라 구축,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 고속도로 등 사회 간접 자본을 신속 집행한 바 있습니다. 장기적 효과로는 재정의 효율성 확보를 줄 수 있습니다. 연초부터 계획적 집행관리, 연말 낭비성 지출 절감, 이원과 불용액 감소로 효율성이 확보됩니다. 집행상의 비효율성이 개선됩니다. 상반기 많은 지출을 위해 예산 집행에 관한 업무 프로세스 조정,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지속적 모니터링을 하여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 이월 및 불용, 연말 집중 지출, 늦장 인정, 연초 집행을 위해 사업 계획 강화 등이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출은 작년보다 저조한 수준입니다. 기초자치단체는 신속 집행을 하여도 지역 내 총생산의 변화가 없고 기업 숫자나 고용 지표에 유의미한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 신속 집행이 지방재정 지출과 지역 경제 성장 간 플러스 관계를 약화시킨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초기에는 일시적으로 생산이 증가하나 재정 총량이 그대로라면 후반기에는 경기 하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금리 인하와 추경을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정부가 내수 경기 부양 목적으로 2차 추경 진행과 동시에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하는 것입니다.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나는 데에 시간이 걸리므로 빠른 시일 내로 추경을 집행합니다. 추경 집행만으로는 경제 성장률의 제고에 한계가 있으므로 약 2% 초반대까지 금리 하락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